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고 지금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에요. 정말 남편과 더는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막상 혼자 살려니 걱정이 되어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요.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노마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노마드는 회사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프리랜서의 개념이죠. 디지털 노마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업무 처리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참 의미도 좋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이 디지털 노마드로 인해 매일 싸우고 실망하다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10년 전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끌렸고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적인 연락을 종종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한 후 바로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갖가지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와 남편의 몸에 이상이 없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다니던 회사까지 관두고 병원에 다니고 운동을 하며 아기를 가질 몸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기는 저희 부부에게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5년 정도 지나니 저도 남편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만큼 했으니 이젠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기면 정성스럽게 키우고 생기지 않으면 굳이 아기를 갖기 위해 굳이 애쓰지 말자고 합의했어요. 그래도 저는 워낙 아기들을 좋아했던 터라 길 가다가 아기가 보이면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볼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2년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뒤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했어요. 제가 보육교사가 되는 동안 남편은 우리가 함께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승진도 하고 팀장이 되어 월급도 적지 않게 받았죠. 남편의 월급과 제 월급을 합치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꽤 넉넉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도 없으니 따로 돈이 나갈 곳도 없어 저축도 많이 했어요. 이대로 살면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앞으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잘 다니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계셨던 사장님께서 연세도 드시고 몸도 안 좋아지셔서 사장님의 아들이 남편의 상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장님의 아들이 남편보다 나이도 어리고 현장 경력도 적은데 남편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가 업무 중 실수를 해서 하는 말이라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 텐데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팀 사람과 커피 마신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거 가지고 눈치를 그렇게 준대요. 그리고 회사 업무가 없는 날에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하고 일이 많은 날에만 야근했는데 일이 없어서 정시 퇴근을 하는 것조차도 뭐라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라면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겠지만 사장님 아들이라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다니기는 하겠는데 언젠간 자신이 크게 폭발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이런 상황이 정말 참기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 참고 다닌다는 것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매일 아침 저녁을 잘 챙겨주며 스트레스 받아도 힘내라고 위로와 응원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스트레스로 인해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생기는 등 보기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어하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이 이제 더는 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조금 쉬었다가 아는 형님이 하시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키울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며 저도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관두고 좀 쉬라고 했어요.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 말에 바로 회사에 사표를 냈고 한 달 후 인수인계를 마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후련한 표정으로 집에 와서 저녁에 맥주를 마시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어요. 정말 몇 달 만에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돈이 적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제가 어린이집에 9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해서 8시 반에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남편은 그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니 라면 봉지, 과자 봉지에 음료수 캔이 바닥에 뒹굴고 있고 남편은 핸드폰으로 영화나 유튜브를 보며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저분한 집 상태를 보고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거의 10년 만에 쉬는 건데 푹 쉬게 놔두자는 생각으로 아무 불평 없이 밥을 하고 집을 치웠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해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고 싶을 것으로 생각하며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매일 놀고 먹기만 하고 회사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도대체 회사는 언제부터 다닐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형님의 회사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급여를 맞춰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회사는 못 가고 대신 지금 다른 곳에 알아보고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 이력서를 내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영화만 온종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또 지났어요.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는 남의 밑에서 일하기는 싫고 본인 사업을 하고 싶대요. 솔직히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지만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매우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업을 키우기까지 많은 투자도 필요하고요. 당장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하니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갑자기 웬 사업이냐고 물으니 유튜브를 보다가 컴퓨터로 집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회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돈을 벌 수 있어서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서 인터넷 되고 컴퓨터만 있으면 앉아서 돈을 번다는데 아주 솔깃할 만한 내용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일단 사업자를 내고 쇼핑몰을 열어서 위탁 판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충 보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쇼핑몰만 있으면 재고에 부담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 일에는 정년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한번 해보라고 하고 남편은 바로 사업자 등록을 했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은 유튜브나 영화는 잘 찾아보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컴퓨터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툰 편이에요. 회사에 다닐 때는 생산팀이라서 컴퓨터를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는데 쇼핑몰 관련 업무는 컴퓨터로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남편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았고 남편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기는 하길래 열심히 해보라고 하며 저는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자꾸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빨리 집안일을 마치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좀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의 가입 및 입점부터 상품 등록까지 모든 것을 다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 일은 처음 보는 일이라 몰라서 같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인터넷 글을 찾아보며 함께 했어요.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번거롭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데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부리지 않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줬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함께 힘을 모아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쇼핑몰도 열고 상품 등록도 하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주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바로 주문이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매출이 계속 0원이자 남편은 불안했는지 쇼핑몰 창업 관련 인터넷 강의를 결제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 비용이 1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아직 기본도 모르니 그냥 1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몇백씩이나 받고 강의를 하면 강의의 질이 다를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쇼핑몰을 크게 키울 것이니 처음부터 아예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듣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지금 고정 수입이 제 월급밖에 없는 이 마당에 몇백만 원짜리 강의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몇백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내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완강하고 확신에 찬 남편의 말에 결국 우리는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남편은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9시부터 6시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남편과 함께 강의를 들으며 쇼핑몰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월 1,000만 원은 거뜬히 매출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에게 물어봐가며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참 고맙고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사실 남편이 회사에 다닐 때는 평일 오후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 퇴근하고 와서 저녁밥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를 관두고 나서는 공부한다는 이유로 집안을 어질러 놓기만 하고 전혀 치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에 집안일을 다 하고 잠시 쉬고 있으면 자꾸 저에게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컴퓨터로 이 업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청소하고 게다가 쇼핑몰에 대해 공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할 줄 알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에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결국 그 주문 처리도 남편이 아닌 제가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하루에 한 건 정도 주문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모든 주문을 남편이 처리하지 않고 제가 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주문이 들어오면 그조차도 남편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문이 들어온 것을 확인만 하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제게 주문이 들어왔으니 처리하라고 말만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집 청소라도 깨끗이 해놓고 밥이라도 해놨으면 이해하겠지만 매번 퇴근하고 오면 집안은 어질러져 있고 남편은 제가 올 때까지 유튜브 보고 영화 보며 놀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남편이 어질러 놓은 집을 청소를 했죠. 남편이 쇼핑몰을 시작한 후로 저는 정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자기 전 눈 감는 순간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낮에 주문 들어온 것 알았으면 네가 컴퓨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하게 만들어? 내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나보다 네가 컴퓨터 더 잘하잖아. 그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이 깔끔하게 다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솔직히 요새 오전 오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또 집안일에 쇼핑몰 업무까지 너무 지쳐. 너무 힘들다고. 막말로 내가 주문 처리한다고 네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위탁 판매라 마진도 겨우 몇천 원이고 너무 이거 싫다고. 그래도 집에서 몇천 원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그리고 지금 주문 건수도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되고 주문 넣는 시간도 고작 10분 정도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 10분이기는 하지. 그런데 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와서 네가 온종일 어질러 놓은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너 저녁밥 해주고 씻고 하면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멍하게 있고 싶다고. 그런데 네가 자꾸 이거 주문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면 너무 짜증이 난다고. 그리고 10분이면 온종일 집에 있는 네가 하면 되잖아. 난 컴퓨터 못하겠다고. 나보다 네가 컴퓨터 더 잘하잖아. 그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배워서라도 해야지. 못하겠다고 그저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거 내가 하자고 했어? 네가 한다고 했으면 네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왜 내가 해야 해? 나는 무슨 네가 어질러 놓은 거 치우는 사람이야? 집에서도 맨날 네가 어지른 거 내가 다 치우고 이것도 네가 일 버려놓고 내가 다 치우고. 저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폭발해서 남편에게 제대로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야기하다가 방에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한동안은 남편이 혼자서 쇼핑몰 업무를 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쇼핑몰에 관심을 아예 끄고 제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결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싸운 상태이고 남편이 별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오니 남편이 집안을 싹 정리해놓고 집안을 예쁘게 꾸며놓고 스테이크를 굽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미안했다며 조금만 자신에게 알려주고 도와주면 자신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그 뒤로 다시 남편의 쇼핑몰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업무에 집안일에 남편 쇼핑몰 업무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남편이 스스로 하려는 게 보여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위탁 판매라 순수익이 작아도 너무 작더라고요. 매출이 조금씩 나기는 해도 세금 빠지고 수수료 빠지고 나면 아직도 순익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 되겠다며 또 다른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는 아주 실망스러웠는지 남편은 강의를 들으면서 돈 날렸다고 계속 투덜거렸고 결국 이 강의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 뒤로도 남편은 쇼핑몰을 살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만 주야 장천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강의를 듣는 동안 우리는 제가 어린이집 일하면서 벌어온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었고 남편의 퇴직금과 모아둔 월급은 쇼핑몰 강의와 집을 사면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 이전처럼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어른 둘이서만 있고 최대한 아끼다 보니 생활할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세금이나 쇼핑몰 수수료를 다 떼고 나니 쇼핑몰 순익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쇼핑몰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결제한 강의료는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강의 자체는 정말 좋았고 우리가 강의대로 열심히 했다면 순익이 많이 났었겠지만 솔직히 남편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쇼핑몰을 들여다본 시간보다 영화 보고 TV 보고 먹고 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심지어 주문이 들어와도 그조차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9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집 일하고 온 제가 집안일도 하고 쇼핑몰 업무까지 하자니 너무 힘들고 피곤했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년간 일해서 나온 순익이 겨우 200이고 들인 돈은 2천만 원이야. 이젠 현실 파악 좀 하고 디지털 노마드인지 돼지털인지 그거 때려치우고 차라리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 집에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만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면 진짜 잠을 줄여가며 최선이라도 다해보던가. 나도 내 나름 노력했다고. 너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매번 강의도 듣고 따라도 해봤어. 다른 사람들 후기 보니까 당장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3년 정도 기다리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너무 재촉하고 닥달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언젠간 터질 수도 있다니까. 3년? 글쎄, 요새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3년이나 기다리면 세상이 다 변했겠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네가 쇼핑몰 강의를 듣기는 했지만 그 강의대로 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어? 솔직히 상품 등록도 내가 퇴근하고 와서 했고 주문 처리도 다 내가 한 거 아니었나? 지금 주문 들어온 거 네가 처리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런데 뭘 했다는 거야? 그런다고 집에서 청소하니 밥을 하니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나도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왜 나의 노력을 몰라줘?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행동을 안 하는데 그 생각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아우, 그놈의 돈 지긋지긋해. 나 술 먹으러 나갈 거야. 오늘 안 들어와도 찾지 마.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화를 버럭 내더니 혼자서 씩씩대다가 친구랑 술을 마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새벽 1시까지 전화해도 받지 않더니 다음날 새벽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왔네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냉랭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아니면 대화를 아예 하지 않았고 저는 쇼핑몰을 들여보지도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남편과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가 회사를 관두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투자 수익이 회사 월급보다 많다면서 남편도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게 아니겠어요? 주식 투자? 괜찮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장기로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전업으로 한다는 말은 단기로 치고 빠지고 한다는 뜻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거 잘못하면 우리 진짜 쫄딱 망한다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쇼핑몰도 하면서 500만 원 정도로만 주식 투자를 해볼게. 500만 원 정도는 지금 당장 사라져도 망하지는 않으니 한번 해보자. 어제 만난 친구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벌었다더라. 나 이런 거 감 좋으니까 한번 해볼게. 저는 예전에 주식 투자에서 망했던 사촌 오빠의 이야기까지 꺼내며 남편을 뜯어말렸지만 남편은 자신이 벌어온 퇴직금으로 한다며 기어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뒤 어린이집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엄청 표정이 밝더라고요. 로또라도 당첨됐냐고 하니 오늘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확 뛰어서 300만 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쇼핑몰로 작년 1년간 200만 원 벌었는데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솔직히 주식 단기 투자가 나쁜 줄로만 알았는데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최대 500만 원까지만 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퇴근하고 오니 남편이 이번에는 죽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저번에 잘 돼서 자신감이 생겨서 어제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100만 원까지 줄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두라고 했는데 이미 오늘 5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바닥을 치더니 순식간에 10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내가 딱 500만 원 가지고만 하라고 했잖아. 지금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돈을 그렇게 까먹으면 어떡해?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제 어떡해? 기다려봐. 언젠간 오를 거야. 분명히 오른다고. 그리고 내가 뭐 나 좋자고 한 거야? 우리 둘이 잘 살자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너도 그때 올랐다고 좋아했잖아. 너도 하라고 해놓고서는 날렸다고 그러냐? 그래도 그때 내가 최대 500만 원까지만 하라고 했잖아. 줄었으면 그냥 둘 것이지 왜 돈을 또 써서 그 돈마저 날려먹어? 내가 어떻게든 찾아낸다고. 돈 한 번 날렸다고 난리야. 네가 어디 한 번만 날렸니? 쇼핑몰은? 쇼핑몰 키운다고 돈을 또 얼마나 썼어? 차라리 이럴 바엔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을 해. 밖에서도 돈 벌기 어려운데 집에 앉아서 돈을 버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어? 집에서 돈을 번다는 사람들 다들 자기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너처럼 놀면서 돈 벌었으면 누구나 다 집에서 돈 벌지 누가 회사에 나가? 남편과 저는 그날 또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쇼핑몰이고 주식 투자고 다 손 떼고 그냥 밖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남편은 소수의 성공 사례만을 믿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돈만 날리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물론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서 이룬 성과는 아니잖아요. 그때 쇼핑몰을 크게 키운 사람들의 인터넷 강의를 보니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잠을 자며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몇천만 원의 이익을 냈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은 2시간, 3시간조차도 쇼핑몰 일을 하지 않고 주식에 관한 공부도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돈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옆에서 보는 속이 터지고 우리의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남편이 모아둔 돈도 있어서 당장 생활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 주식 투자를 했고 쇼핑몰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1건에서 2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 주문 처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모든 주문 처리는 제가 다 했죠. 남편은 제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종일 주식 창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그래프가 오르는 날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곤두박질 치는 날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의 상태는 주식 그래프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우리 동네에서 볼 일이 있으셔서 일을 보시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아주버님 부부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버님이 최근에 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고 있다고 하며 남편에게 코인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아주버님이 가시고 나서 남편이 이번에는 코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쳤어? 안 돼. 코인은 절대 안 돼. 주식은 그래도 회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언젠간 오를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있지. 코인은 요새 막 생겨서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한다며. 안 돼. 쇼핑몰부터 진짜 그놈에 투자하다가 집안 다 말아먹을 참이야? 너도 우리 형이 코인으로 돈을 번 거 다 들었잖아.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한다고 마음만 먹고 행동을 안 해서 그렇고 이번에는 진짜 될 것 같아.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도 망하면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회사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 벌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날 믿어봐. 차라리 주식이며 코인 하지 말고 이미 열어놓은 쇼핑몰 일을 해. 상품 하나라도 더 찾아서 더 올리라고. 아, 진짜 작작 좀 하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달래? 내가 모은 돈으로 한다고. 그니까 그만 잔소리해. 남편은 저의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코인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365일 24시간 거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를 하겠다고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나서 돈이라도 벌면 다행인데 표정이나 행동을 보니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르면서도 남편은 인생은 한방이라며 계속 코인과 주식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벌어온 돈이 아닌 자신이 모은 돈으로만 해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네요. 이렇게 1년이 넘게 남편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집에만 있자 친정 부모님은 남편과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차마 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 쇼핑몰 사업해서 적당히 번다고 둘러댔어요.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친정에 갈 때마다 계속 제 표정이 좋지 않고 제 목소리가 근심 걱정이 가득하자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라며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그냥 잠자코 받으라고 하시며 매번 보내주셨네요. 그렇게 저의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50만 원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집에 있다고 기죽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 요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주 신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 끝나고 퇴근해서 오면 집안은 다 어질러져 있고 청소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밥도 제가 해줘야 먹지 자기 혼자서는 라면밖에 못 먹어요. 게다가 제가 일하면서 남편 먹여 살리는데 이 정도면 저 남편한테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라면은 좀 아니지. 이제 출근하면서 밥이랑 반찬도 준비해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게 해라. 알겠니? 내 말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솔직히 너희 사이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평생 일만 해왔으니 이제라도 푹 쉬게 눈치 주지 말고 가장의 체면을 잘 지켜주고 옆에서 내조도 잘해주고 그래. 알겠지? 친정엄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며 매번 주지 말라는 용돈도 보내주시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이 우리 집 가장이니 제가 내조를 해줘야 한다며 잘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건강이나 안부 따위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서 더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도 종종 저에게 전화하셔서 남편을 잘 챙기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이 더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참지 말고 그냥 남편과 헤어졌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쇼핑몰, 주식, 코인으로 돈을 확실히 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벌어온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그때는 등신같이 산 세월이 아까워서 참고 살았네요. 남편이 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 그동안 주식이나 코인으로 번 돈보다 날린 돈이 훨씬 더 많았고 이제 남편의 퇴직금과 모아둔 돈도 다 바닥이 났어요. 남편은 다시는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젠 정말 쇼핑몰만 제대로 하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어린이집에 종일 있으니 잘 모르긴 하지만 남편이 평일에 매일 어디를 꾸준히 나갔다가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을 해서 어떤 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물어봐도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아니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인데 배우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이 절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남편이 담배를 피지 않는데 자꾸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혹시 담배를 피우냐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옆에서 담배를 피워서 옷에 담배 냄새가 밴 것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요새는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워도 눈총받는 시대인데 누가 일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나요? 저는 뭔가가 이상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남편이 어디서 일하는지 미행하고 싶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바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로 연차를 쓰기가 눈치 보여 그냥 있었네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집에 없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가 온 집에 붙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에 빨간 딱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 도박장에 다녔어. 거기서 잘 풀리면 하루에 몇 천까지도 벌 수 있다길래 그동안 코인과 주식으로 잃은 돈만 찾고 바로 나오려고 했어. 정말이야. 네가 정말 미쳤구나. 돈을 그렇게 잃고도 도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디? 항상 돈을 잃지는 않았어. 사실 처음엔 돈 벌기는 했어.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주식과 코인으로 잃은 돈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어.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거야.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나 정말 돈을 벌려고 했던 거야. 우리 잘 살아보려고. 남편이 그동안 있던 일을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차서 부르르 떨리고 제 심장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야, 돈을 벌려면 집구석이나 도박장이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하라고, 일을. 나는 등신이라서 나가서 일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서 아침부터 회사에 출근하냐고. 나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유튜브에 보면 다들 주식, 코인, 쇼핑몰로 돈을 벌길래 뭐라도 될 줄 알았다고. 정말이야. 그러면 네가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을. 맨날 집에서 TV 볼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돈을 벌어 이 머저리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들어오니? 너 솔직히 쇼핑몰만 열어놓고 제대로 일해본 적이 있기는 해?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다. 더는 못 살아. 이혼해. 저의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울면서 이혼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저의 짐을 다 챙겨서 친정집으로 갔죠. 엄마는 몇 달 새에 얼굴이 많이 상한 저를 보며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께 남편이 퇴사한 후에 있던 모든 일을 다 솔직히 말씀드렸답니다. 엄마는 솔직히 그동안 제 목소리도 좋지 않고 얼굴에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 같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다며 아이도 없으니 그냥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저를 닮은 예쁜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아이가 없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날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잠시 외출을 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으니 당연히 남편으로서는 이혼할 수가 없었겠죠. 솔직히 남편이 쇼핑몰 한다, 주식에 코인한다고 돈 잃을 동안 제가 돈 벌어다 주고 자기가 어지른 집안부터 쇼핑몰 일까지 뒷정리해줬는데 그런 제가 없으면 자기가 무슨 수로 먹고 살아가겠어요?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불며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확고해져서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난 너의 엄마가 아니야. 네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이 집 잘 정리하고 너네 엄마한테 가서 달라 그래. 너네 엄마가 그러더라. 네가 돈을 날려먹든 어떻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지켜주라고. 근데 나는 내 성격이 거지 같아서 그렇게는 못 해먹겠으니 너네 엄마한테 가서 살아. 난 더는 너랑 못 살겠다. 너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돈 없으니까 도망부터 가려고 해? 좋을 때는 부부이고 힘들 때는 이혼이냐? 너도 진짜 이기적이다. 네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어디 가서 일당이라도 받아오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아니, 돈은 없어도 좋으니 회사에 나가서 일하려고 면접이라도 보고 오면 이렇게 이혼 서류까지는 내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동안 너는 쇼핑몰 한답시고 여기저기 강의에 돈 꼬라박고 그렇게 돈 들여서 연 쇼핑몰의 모든 일은 다 내가 하고 게다가 주식과 코인 한다고 돈 다 날려먹고 이제는 도박까지 하는데 내가 왜 그런 너와 함께 살아야 하니? 막말로 네가 아직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몰라. 이제는 정말 다 날려먹고 거지 됐는데 내가 왜 너를 먹여 살려야 해? 안 그래? 결국엔 내가 돈이 없어서 이혼한다는 이야기네. 그놈의 돈. 지긋지긋하다 정말. 돈이면 다냐? 어? 돈이 그렇게 좋아? 정말 너는 답이 없네. 지금 네가 날린 돈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당당해? 쇼핑몰로 키운답시고 몇천 투자할 때 언젠가는 이 투자금이 빛을 발할 거로 생각했고 네가 쇼핑몰을 열어두기만 하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을 때도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 쉬고 싶은 마음이 아직 클 거로 생각하며 화내는 거 참고 또 참았어. 코인과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돈을 벌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살 수 있다고 기대했어. 그런데 도박까지 하고 그도 모자라 집까지 팔아넘긴 너를 보니까 이제는 신랄 같은 희망도 없어져 버렸지 뭐야?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남편은 제 말에 이혼은 하지 못하겠다고 울고 빌고 사정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에 관한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님은 이혼이 가능하기는 한데 남편이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듬직했던 남편이었는데 나이를 먹더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팔랑귀가 되어 여기저기 돈을 잃고 다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지쳐서 이렇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또 막상 이혼하고 혼자 살려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 혼자 늙어서 어떻게 사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제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는데 그냥 참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요새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여러 마음이 생기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저밖에 모르고 성실하기만 했던 남편의 30대 시절이 생각나고 그리워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도박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한다고 하고 노름에 빠지면 처자식도 팔아먹는다는 옛말이 있으니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요. 그게 맞는 거겠죠? 아직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저의 마음에 확신을 얻고 인생 선배들의 고견을 듣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내기 전까지는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서 많이 고민했는데 지인들에게 말 못할 이야기를 여기에 올리니 속이 다 시원하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부디 앞으로 저의 이혼이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열심히 보육교사로서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